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파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아니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혹은 책을 읽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온다면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마치 돌덩이가 가슴 위에 얹힌 듯한 답답함이 시작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식은땀이 흘러내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더욱 무서운 건 그때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고 전화기조차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 자녀들과 떨어져 생활하시는 분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2%가 단독 가구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심장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더구나 심장마비는 전체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70% 이상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위험한 순간이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찾아오는 셈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혼자 거주하고 있고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역시 자택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설마 내가 하며 대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 10초 안에 정확한 행동을 취하면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날 확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당황하면 생존 확률은 13%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요한 10초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식을 통해 생존하신 분들의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 사시는 77세 김동근 어르신은 어느 날 평소처럼 조용히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펼쳐 드셨습니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정말 평화롭고 여유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전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김 어르신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던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가스가 찬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체한 건가 싶어 물을 한 잔 마시며 가볍게 스트레칭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묵직해지는 통증이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시작돼 마치 누군가가 안쪽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고 조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어느 순간 왼팔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저릿저릿하고 손끝까지 힘이 빠지더니 이번엔 턱 아래쪽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숨도 점점 가빠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김 어르신은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몇 달 전 동네 보건소에서 우연히 참석했던 건강 강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강의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대처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들으셨던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 그때 선생님이 말했지. 지금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차례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김 어르신은 곧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먼저 의자에 기대어 앉아 등과 허리를 안정시키고 손이 닿는 곳에 있던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 입안에서 꼭꼭 씹어 삼키셨습니다.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 119에 전화를 걸고 주소와 증상, 연세 등을 또박또박 전달하셨습니다. 그 뒤로 현관문을 열어두고 평소 가족들에게 보내기로 정해두었던 짧은 문자를 입력하신 다음 베개를 꺼내 다리를 올리고 몸을 45도로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로 깊은 호흡을 하며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해야 할 건 다 했고, 이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만 잘 버티면 된다. 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약 15분 후 도착한 응급구조대는 현관문이 열려 있고 어르신이 앉은 자세로 명확히 증상을 전달하는 모습에 크게 놀랐고 병원 이송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의료진 또한 김 어르신의 정확하고 빠른 대처에 감탄하며 심장 손상이 매우 적고 회복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셨고 본인의 경험을 이웃들에게 꼭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내가 그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저 지식 하나가 제 생명을 지켜준 겁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햇살이 창가로 비치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신문을 읽던 중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에서부터 묵직한 통증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먹은 음식이 잘못됐나 싶어 체한 것처럼 생각하셨고 따뜻한 물도 한 잔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더 강해지고 마치 가슴 안쪽에서 돌덩이를 누르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왼팔이 저리기 시작하고 턱 끝까지 당기는 느낌이 퍼지면서 점점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을 때 김 어르신은 단번에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 심장마비구나. 다행히도 김 어르신은 몇 달 전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참석하셨고 그때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대처법을 배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은 그 강의 내용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하시고 준비해 두었던 아스피린 한 알을 씹어 드셨습니다. 이어서 휴대폰을 들어 119에 신고하시고 문을 열어두신 다음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내신 뒤 45도로 몸을 기대고 천천히 숨쉬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모든 행동을 불과 몇 분 안에 실행하셨죠. 결국 응급차가 도착했을 땐 어르신은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계셨고 병원 도착 후에도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적일 정도로 완벽한 대처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히 일상을 보내고 계시며 자신이 그날 배운 지식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큰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김 어르신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흔히 TV 드라마처럼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대부분 사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체한 것 같아 며칠 무리를 했더니 피곤하네 하면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거나 조여오는 통증. 이 통증은 단순히 날카로운 아픔이 아니라 무언가가 가슴을 눌러오는 듯한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탄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2. 이 통증이 왼쪽 팔, 어깨, 턱, 목 등까지 퍼지는 현상. 특히 여성의 경우 턱이 아프거나 상복부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유 없는 피로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몹시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는 느낌은 심장의 기능 저하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호흡곤란. 평소에 비해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하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5. 식은땀과 어지러움. 찬 땀이 흐르면서 동시에 어지럽거나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중 두세 가지 이상이 겹쳐 나타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심장마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하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면 사소한 증상이라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그 중요한 첫 단계를 이미 시작하신 셈입니다. 이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인식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단 7가지 행동으로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7가지를 정확히 실행했을 때 생존율이 87%까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즉시 앉기. 이 증상이 시작되면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에 앉으세요. 걷고 있었다면 멈추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조리 도구를 내려놓고 바로 의자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때 바닥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안정된 의자가 가장 좋습니다. 앉는 자세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아스피린 씹어 먹기. 아스피린 100mg 하나를 물 없이 씹어서 드세요. 꼭 씹어야 빠르게 흡수되어 혈전을 녹이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 위장 질환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2단계는 생략하세요.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3. 119 신고하기. 증상을 느꼈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통화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정확한 주소와 나이, 증상을 또렷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시로 경북 경주시 황성동 32-1 77세 남성,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저립니다.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납니다. 4. 문 열어두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비밀번호 도어락이라면 A4 용지에 큰 글씨로 번호를 적어 문에 붙여두시고 열쇠라면 문 앞이나 화분 밑 등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세요. 이 작은 준비 하나가 구조 시간을 수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5. 45도 기대어 앉기. 이 몸을 완전히 눕지 말고 소파나 침대 등받이에 45도 정도 기대어 앉는 자세를 취하세요. 그리고 다리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두어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세는 호흡을 편하게 하고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6. 가족에게 문자 보내기. 이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 오히려 호흡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짧고 명확한 문자 메시지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보내세요. 예시로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병원으로 이송 예정.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 반복하기.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부드럽게 내쉬세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조절하며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후하고 소리를 내며 내쉬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천천히 이어지고 긴장도 완화됩니다. 가능한 계속 이 호흡을 반복하면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평소 준비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게 되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손이 떨리는 등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 준비된 습관과 환경이야말로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 소개해드릴 4가지 준비 습관은 모두 간단하면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입니다. 1. 휴대폰에 응급 단축 번호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연속해서 누르거나 특정 조작을 통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동으로 위치 정보와 함께 긴급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능을 가족의 도움을 받아 미리 설정해 두시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직접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2. 냉장고에 심장마비 대처법이 적힌 포스터를 붙여두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 큰 글씨로 7가지 행동 수칙을 적은 A4 용지를 붙여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한눈에 보고 따라하기 좋습니다. 더불어 아스피린 한 통도 냉장고 위나 가까운 곳에 두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관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3.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를 저장하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긴급 의료 정보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에 본인의 이름, 혈액형, 알레르기,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병력, 담당 병원과 연락처 등을 기입해 두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응급 상황에서 10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4. 평소 아스피린을 구비해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이라면 아스피린의 보관 장소를 명확히 정해두고 가족 모두가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 두세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은 약의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4가지 준비만으로도 만약의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응급행동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습니다. 준비는 생존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기억하셨죠?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이 미리 신호를 줍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알아채고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익숙한 통증이라며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배운 대처법을 실천에 옮기세요. 여러분은 이제 위기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지식을 넘어 생존의 기술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스마트폰의 응급 기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도록 설정해 두세요. 이어서 냉장고 문에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대처법을 적은 종이를 붙여두시고 아스피린 한 통도 꼭 가까운 곳에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가족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 작은 준비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상이 혼자만의 정보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고령의 친척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중에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바로 함께 시청하고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지식이 내일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